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 면민들이 돼지 분뇨 저장소와 관련해 혐오 시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당시 109만 명의 인구수를 돌파한 후 현재 105만 6천여 명까지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남도 전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정 사상 최초로 도민 5명이 참관해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고교 영어 인터뷰 프로그램을 9월부터 새로 선발한 학교에 확대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돼지 분뇨 저장소와 관련해 진전 면민들이 혐오 시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일에는 면민 400여 명이 진전농협에 모여 대규모 설치 반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 진전농협 앞 400여 명의 진전 면민들이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돼지 분뇨 저장소 설치 반대를 외칩니다. 집회를 연 돼지 분뇨 저장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혐오 시설인 돼지 분뇨 저장소 설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돼지 분뇨 저장소가 들어설 예정인 진전면 오설이 350-3번지 일대는 면 중심지에서 약 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전면 오설이 350-3의 두 필지는 진전면 중심지에서 맨 소재지 위 약 1km 근접한 지역이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호산, 정달, 창포, 인고, 율티마을까지 진전면 전체가 돼지 사육 농장화가 되어 진전면의 생활터전은 황폐화가지고 저장시설 또한 혐오시설로 인정되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마산영농조합이 일부 농가의 액비 지원을 핑계로 돼지 분뇨 저장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면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진전면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려야 하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진전 면민이 진정 하나 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돼지를 사육하는 22곳의 농가 때문에 4,500여 명의 진전 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면민들의 하나된 욕구가 묵살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통합 당시 창원시는 108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광역시급의 자치단체로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계속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인구 감소의 원인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8만 1000여 명으로 시작한 통합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창원광역시 승격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109만 명의 인구수를 돌파한 후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 105만 6천여 명까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문제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재개발로 인해 시민들은 하나둘 창원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은 재개발이 완료됐지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집값과 재개발 당시 주민들이 받았던 턱없이 낮았던 보상가에 창원시에서 새 집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같이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추진 역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창원시는 인구정책 추진단을 발족해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 조금은 늦은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창원광역시를 추진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창원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늦은 대처에 무엇이 먼저인지 그리고 중요한지 알지 못했을까요? 또한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집값도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값이 안정화가 되어야 유출되었던 인구가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족한 인구정책추진단은 당장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시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취임한 지 3주일도 채 되지 않은 한경호 경남도지사의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4일 오전에는 경남도 전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도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경상남도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경남도 확대 간부회의입니다. 도청 내 주요 간부들까지 모두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경남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민 5명이 참관인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 5명은 주부와 학생, 자영업자들로 모두 5명이 1시간 40분에 걸친 도 확대 간부회의에 함께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간부들의 발언과 권한 대행의 업무 지시 등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도정 현안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호 권한 대행은 도민과의 그동안 소통을 평가하고 도정을 실행하는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1차적인 그런 대도민들에 대한 메시지나 방향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내부에 소통과 협치를 좀 강화를 하려고 해요. 저를 비롯한 간부들과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손잡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거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내부의 소통과 협치 이쪽에 좀 조안점을 두고. 회의 말미에 권한 대행은 참관인들의 의견을 청해 듣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경남도를 떠나지 말고 우리 자녀분들이 도에 머물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을 조금 더 우리 도민들에게 좀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안 되겠나. 사기업들하고 약간 다른 분위기가 많이 났습니다. 일단은 회의보다는 그냥 보고대인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고요. 사기업 같으면은 사장님이 회의 중간중간에 굉장히 질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너무 편안한 얼굴로 다들 계시니까 약간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 공직 조직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업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약간 다른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고. 이날 참관인들은 회의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참여도정 실현을 위한 확대 간부에서의 민간인 참여제도. 하지만 좀 더 내신 있는 준비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고교 영어 인터뷰 프로그램을 9월부터 새로 선발한 87개 고교 4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난 8월까지 20개 중심학교에서 운영된 영어 인터뷰 프로그램은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말하기 활동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어 인터뷰 참여 학생은 도교육청이 개발한 영어 인터뷰 자료집에서 사전에 주제를 선택해 예상 가능한 답변을 준비하고 원어민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영어 인터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24개 중심학교 교감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방법과 교재 활용, 원어민 팀 티칭 방향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마산항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산항 물동량은 지난 6월 동년 기간보다 9.7% 떨어졌지만 7월에는 그 폭이 확대되면서 15%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선박 입출항 및 화물 수송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 측은 작년에 비해 철제 수출이 줄었고 바닷모래 채취가 감소하면서 전체 물동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며 화물 수송 실적은 외항은 지난해에 비해 7.2%, 내항 물동량 역시 23.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동력 3륜 썰매 체험시설 루지가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카이라인 통영 루지는 지난 2월 10일 개장 이후 202일 만에 누적 탑승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카이라인사가 운영 중인 뉴질랜드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세계국 6개 루지 시설 가운데 최단 기간 100만 명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통영 루지는 짜릿한 스릴과 속도감으로 개장 직후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해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지금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누적 탑승객 150만 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 산호시장 내 상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6종이 지난 4일 설치됐습니다. 산호동은 입점 상인들을 위해 유휴 공간을 정비해 운동기구 하늘 걷기와 허리 돌리기 2동, 팔관절 운동, 복근 기르기, 앉아 밀어주기 등 6종을 설치했으며 설치 장소에는 LED 등을 설치해 상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이번 운동기구 설치로 고객 및 상인들의 건강 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산호동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찾아 즉시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통영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항남오거리 잔디광장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항남오거리 활성화를 위해 잔디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시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적의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공청회가 마련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현대상선으로부터 30만 톤급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지금까지 1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지난해 수주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 대상지에 고성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동해면 내곡리 일원의 통제실과 활주로 등의 인프라를 갖춘 국가공인시험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예술, 거제의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6일부터 26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거제 지역 대표 작가를 포함한 32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동시에 6일부터 17일까지 옥포 수변공원에서는 10점의 설치 작품 전시가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인력 승원을 위해 환경미화원 18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창원시청 2층 시민홀에서 원서를 접수받고 서류 심사, 체력 시험,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14명과 예비 합격자 4명을 선발하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창원시 환경미화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제시 삼거동 청사초롱 체험마을은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제5회 가을 추억 만들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통 탈곡 체험, 집공 축구 등 다양한 체험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거동 청사초롱 체험 휴양마을로 문의하면 됩니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장에는 만개한 메밀이 꽃밭을 이루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밭에는 풍차와 초가집 등 다채로운 조형물과 200여 개의 바람개비가 어우러져 통영 가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룡교육단지 내 5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파룡교육단지 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산회원군은 이번 공사에서 길이 85m, 폭 2m 규모의 보행 태클을 설치해 창신대학을 통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습니다. 거제시는 구석구석 인심, 안심, 거제관광 할인 쿠폰북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에 나섭니다. 유료 관광지, 외식 숙박업소 등 155개 업체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북은 지역 축제 등에서 배부되고 9월 중순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성군 축구협회는 지난 4일 고성군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고룡이 유소년 축구클럽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김준호 단장 아래 5개 부, 회원 70명으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클럽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영초등학교는 인성실천주간을 맞아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운동장 조회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선서식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 학급에서는 칭찬 릴레이, 수호천사 놀이 등을 통해 친구를 배려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일동 게이트볼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새 인조단지 조성, 배수펌프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한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8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9월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댄스 스포츠, 사교 댄스 등 총 5가지로 구성돼 주민들의 자기개발 기회 부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희망청소년 일본 탐방단이 4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탐방길에 올랐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일본 청소년들과의 교류회, 일본 역사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일본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